The Los Angeles Lakers are the NBA's 2019-20 NBA 온에어 시즌 6 그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에어를 외쳐주신 패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세이님. 네, 호세이님. 안녕하세요, 호세입니다. 네, 행이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자유이님. 안녕하세요. 자인입니다. 네, 남해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해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금일 환영을 하셨군요. 오늘 가야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실 것 같고요. 주인장님께서는 아마 방송 중에 갑작스럽게 들어오실 겁니다. 먼저 어떻게들 잘 지내셨는지 물어보기 앞서서 정말 오랜만에 방송 찾아주신 남해크님.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진짜 저번에도 아까 매번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리지만 분기별로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처음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포맷이 이제 바뀐 상태로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 이제 나오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하고 어쨌든 좀 이게 어색하기도 한데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끝나갖고 어쨌든 저희가 좀 티키타카를 좀 같이 좀 오프라인에서 좀 하는 게 훨씬 더 이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네. 약속을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카톡창에도 이제 시즌 6 시작을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저한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 나는 좀 다짐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를 제가 좀 미스해갖고, 제가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좀 또 빠지는 일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은 최선을 다해서 좀 계속 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남해이크님께서 초심을 계속 지키고자 하시면은 계속 안 나오겠다는 말씀이시니까요. 그 말씀을 일단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마법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요즘 상황이 어디 이렇게 나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열심히 재택하는 척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농구 많이 보셨어요? 덕분에 농구는 좀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호수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네,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정말 농구와 결혼한 남자 같네요. 네네. 이번 네. 크리스마스 매치들도 덕분에 라이브 잘 봤고요. 네. 네. 사실 크리스마스 매치가 매해 이렇게 중요한 팀들끼리 매치업이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약간 좀 기빠진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호수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거는 위클리 뉴스에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행이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주로 재택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농구 많이 네. 보고 계세요? 저는 철저히 재택근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심에 의거해서, 일절 보지 않고 철저히 근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요하게 하시는 업무가 저 사실요, 어떤 게 월차 있어요? 내고 지금 쭉 쉬고 있거든요? 네. 네, 회사는 거의 12월 중순 이후에 쳐다도 안 보고 있고요. 네, 한 20일 들어서면서부터, 내년에 뵙겠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네. 좋은 회사네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 해에 제가 이제 월차 같은 걸 많이 못 써가지고,
네, 막판에 좀 몰아서 쓰게 됐습니다. 네. 원래 이미지는 막판에 형성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 인사고과 끝나서? 네, 상관없습니다. 상희님 그 얼마 전에 생일이셨잖아요. 아, 맞아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 돈치치 사진 앞에 계신 자유인님. 예. 오늘 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네, 오늘 좀 피곤하네요. 그냥 여기서 로그아웃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방청객으로 지켜만 볼까 하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모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한번 힘차게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첫 번째 방송을 이제 줌 플랫폼으로 처음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열화 같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정말? 정말로? 유튜브 통계를 잠깐 읊어드리면 저희가 그렇죠. 무려 일주일 동안 48분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예, 박수. 이야, 정말 대단하죠. 박수 칠 일인가요? 트라고 할 그리고 때 쳐야죠. 저 사실 몰라서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뭐 해본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유튜브 네. 채널 구독 같은 것도 잘 안 해서 예, 이게 일주일 사실 정도면은 예, 그쵸. 괜찮은 숫자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구독자 수나 뭐 조회수를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따로 홍보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아서 잘 찾아주시고 해갖고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참고로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 6분 40초 정도만 보시고 다들 끄셨더라고요. 아, 그런 것까지 나와요? 그런 거 저희 가능한가요?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 첫 번째 방송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자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런 컨셉을 좀 어떻게 보면 새로 좀 시도를 해준 게 또 우리 또 지금 사회를 이끌고 계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셨죠? 맞아요. 오랜만에 와갖고 본명 말할 뻔했어요. 네. 아니 뭐 오늘 방송이 상당히 힘드네요. 네. 학도 생각났어. 예. 지금 학도. 네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자유님. 네, 사실 가야님이 항상 위클리 뉴스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니까 가야님하고 같이 위클리 뉴스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가야님이 부득이하게 못 나오셔서 호수인님하고 같이 위클리 뉴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상 소식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안면 부상을 당했죠. 세게 맞았대요. 그렇죠. 이거 장면을 처음에 목격했을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장기 아웃이, 누가 보더라도 장기 아웃이 예상될 정도로 출혈이 너무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더 심각한 부상일 거라고 뭔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안면 쪽, 이제 그 입쪽 부분이 이제 찢어지면서, 그래서 바늘을 꼬매면서, 어쨌든 저희가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미미한 부상으로 결론이 나서,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조만간 다시 카와이 레너드를 코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다행입니다. 뇌진탕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뇌진탕도 충분히 의심될 수 있었고, 그게 같은 팀에 있었던 이바카 그렇죠. 선수한테 맞은 거죠. 그렇죠. 그 리플레이를 보기 전에는 사실 저희는 요키치한테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봤는데 이제 비디오를 판독을 해보니까 이바카가 이제 그 리바운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완전 이제 고의가 없었죠. 고의가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우연스럽게 이렇게 좀 충돌하고 이런 발생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네. 아무쪼록 그 이바카가 올 시즌 새롭게 합류했는데 선수들 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지 않기를. 네. 불화가 생기는 나름 같이 우승도 했었잖아요. 토론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둘 사이에 불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불화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또 막 클리퍼스네 뭐 불화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최근에 막 처벌렸잖아요. 완전히 심하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제 이게 아직도 팀 케미가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한 점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우선 이 팀의 케미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만들어질지. 맞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알겠습니다. 뜨니까. 네. 자, 그리고 다음 부상 소식은 정말 안타깝네요. 브루클린의 디니디 선수가 ACL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네요. 그렇죠. 이 부상이 제일 아마 치명적인 부상이 아니었나 이번 네. 주 기준으로는. 그리고 뭐 지난번 방송 뭐 들은 분들이나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브루클린 네츠에 대한 기대나 이제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 모든 그런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다 산산조각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디니디 선수의 중요성은 뭐 두 명의 슈퍼스타를 제외하고 나서는 카리스 로버트와 그 스펜서 디니디 없이는 절대 우승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브루클린 네츠의 어떤 그 선전을 기대했던 아니면 뭐 필패를 기대했던 뭐 그런 팬들 입장에서는 참 되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요즘 그 비트코인이 떡상하고 있는데 디니디 코인에 상패를 당했네요. 상패를 당했나요? 시즌 아웃 아닌가요? 그렇죠. 드립이었나요? 네. 오늘 방송이 비트코인 상당히 드립이요. 힘드네요. 네. 쉽지 않네요. 주인장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인장입니다. 네. 혼자 파네요. 나갈까요? 아니, 주인장님이 들어와서 혼잡하다기보다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아주 혼잡했거든요. 네, 잘들 지내셨나요, 일주일? 마디. 네. 네. 그렇구만. 반갑구만. 얼굴들이. 좋구만. 어이구, 남혁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아이고. 이게 온라인이니까 이런 건 좋네요. 네,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음성만 들릴 때는 그냥 뭐 막 하더니 막 이제 얼굴 보니까 이제 인사하고 막 이렇게 좋네요. 사랑하죠. 제가 사랑하고, 언제나 보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익숙한 벽입니다. 그쵸. 여기서 토요일에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우리 패널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이제 가족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목하게 좀 같이 한번 잠깐 뭐 미팅을 가지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지금 안 들어요. 나중에 거는 이제 카톡에서 하시고 이제 농구 얘기로. 자유님 진행해주세요. 부상 소식. 네, 부상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상 소식을 좀 정리해보자면, 코디 젤러가 왼손이 골절돼서, 6주 정도 아웃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토니 크레이크 선수도 코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쉽네요. 워리어스의 마키스 크리스 선수도 왼쪽 종아리가 골절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요. 오늘 굉장히 큰 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모란트 선수가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이 정말 있었고요. 속이셨죠, 이거는. 네. 그 수비를 하면서 블락을 하는 과정에서 착지를 하면서 상대방 선수 발을 딛고 착지를 하면서 돌아갔는데 사실 이게 엑스레이 결과로는 뭐 뼈가 부러진 건 아니다. 다행히. 하지만 좀 장기간 교정이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소름 끼치게 이제 아파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혼자 막 완전 날뛰어가서 이제 막 그 빈 공간까지 가서 이제 들어 누우면서까지 막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었는데 저희가 뭐 아까 전에 카와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막 그런 소름 끼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장기 부상까지는 예상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미 워즈랑 그 샴스 같은 경우도 이미 관련해서는 좀 소식을 전달해줬고 그나마 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게 상황이 다행인 것 같아요. 또 모란트 선수가 지금 폼이 좋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팀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패 뒤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저는 말씀하세요. 자메이크님 먼저 말씀하시죠. 좀 그 장면 자체만 그냥 캡처해서 딱 봤을 때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모란트가 점프를 딱 뛰는 모습을 보면서 착지 지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격수가 자기 쪽으로 우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발을 좀 잘못 디딘 것 같은데 조금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러니까 수비에서 좀 의욕이 좀 앞서서 좀 더 부상이 조금 더 온 게 아닌가라는 좀 그 장면 자체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주인장님. 아니, 저는 오늘 그 경기를 봤는데, 오늘 듀란트 어빙 없이도,
브루클린이 멤피스를 사실은 뭐 거의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마지막에 르버트가 좀 클러치에서 실수?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지 완전히 좀 브루클린이 듀란트나 어빙 없이도 강한 팀인 거를 보여주면서 브루클린이 올해 택도 없는 한 해일까 아니면은 괜찮은 한 해일까 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네. 네. 택도 없는 그러네. 사람은 어디 갔어요? 택도 없이 없어졌네. 네, 오늘 결정하셨죠. 네. 네네네네. 그 정우란트 선수 부상 장면이 마치 제가 마지막으로 농구를 했을 때 방에서 우상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합시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소식인데요. 마켈 폴츠 선수가 3년 50밀에 계약을 했고요. 이거 행인님 코멘트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켈 폴츠는 이제 올란드 선수라서 헐츠 돈 좀 받으면 뭐 안 되나요? 돈 받는 저는 건 굉장히- 좋은데 행인님 개인적인 소견이 궁금해서 이 액수에 대해서. 그쵸. 해리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가의 계약이었다. 3년 해리스가- 50mm 염가다. 그렇죠. 지금 해리스는 1년에 38mm거든요. 와. 그치. 스탯 차이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3분의 1이면 굉장히 염가 아닌가요?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진짜 많이 받네요. 정말, 38 그쵸. 네. 해리스가 왜 이렇게 그 계약 관련해가지고 욕을 안 먹는지, 물론 욕을 먹고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저희 사이에서 왜 이렇게 욕을 안 먹는지에 대해서 조금, 작년에 그 제일런 브라운인가요? 셀틱스에? 말씀하세요. 그렇게 욕을 먹더니 해리스는 왜 이렇게 욕을 안 먹나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 리버스 감독 체제 하에서도 만약에 그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정말 그는 그쵸. 호수이님의 그 가루가 되는 그런 그 소름 끼치는 그 방송 한 편이 조금 기대가 되네요. 해리스가 언급이 안 되는 이유는 좀 관심이 없어서. 그쵸.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쪽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쉽네요. 그리고 올랜도의 조나단 아이작 선수가 4년 80밀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연장 계약을 한 거 보면 참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드네요. 이 4년에 80mm 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잠재력이라는 거가 있긴 있지만 사실 네. 이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 부상이 좀 빈번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쵸. 저는 사실 펄츠는 좀 비싸긴 한데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펄츠 활약 진짜 하는 것 같던데요. 그죠? 아직 뭐 3경기밖에 안 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 뽑고 싶었는데 누가 가져가셔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펄츠 계약은 저는 보면서 나름 그쵸. 저기 샬럿의 그 백인도 지금 30-40밀씩 받아가는 마당에 미안합니다. 펄츠 정도면은 미안합니다. 굉장히 영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좋다. 고든 헤이워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볼백머리 하고 있는 그 포마드 발림 그 백인 있잖아요, 하나. 몸 좋은 순간 사람. 코디 젤런가 했네요 지금. 백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름을 꼭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팔았어요. 조나단 아이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포텐이라고 하기보단 이미 부상 전에는 사실 이미 코트에서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고 있었죠. 맞아요. 나 근데 비교하고 싶었어요. 뭐 행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부상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큰 계약을 받은 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고 이거는 또 다시 또 이제 저희가 구단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그 인기도라고 할까요? 이런 거랑 또 좀 맥락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랜도 매직 자체가 뭐 이렇게 막 소름 끼치게 매력적인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FA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묶으려고 미리 좀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그럼 또 올랜도가 네. 동부 3연승 중인데 어쨌든 제가 이 워싱턴과의 백투백이 있어서 경기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펄츠 선수를 지금 판타지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이랑 여기서 갖고 있군요. 확실히 다른 점은
이제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야투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3점 슛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드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면에서 뭐 이 정도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올랜도에서 굉장히 투자를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경기 팀 지금 스쿼드를 보면은 여기에 딱 아이작만 들어오면 팀이 진짜 완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부상임에도 아까 호수인님 말씀처럼 이런 투자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무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데릭 화이트 선수랑 4년 73밀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들을 보면은 구단에서 나름 그 잠재 가치를 인정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계약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데릭 화이트가 73밀리언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버블에서의 활약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버블에서 네. 포텐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걸 폭발을 시켰죠. 8경기 동안. 그래서 거의 뭐 올스타급은 아니어도 어쨌든 어느 팀에 가서든 선발급으로 언급할 수 있을 만한 스탯을 찍으면서 이제 맹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그 전에 또 이제 미국 대표팀에서도 이제 활약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지금 요새 뭐 개나 소나 받는 그 미친 소름 끼친 액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데릭 화이트 정도면은 그래도 좀 줄만한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펄츠 3년 50밀은 소름 끼치는 거, 데릭 화이트 4년 73밀은 괜찮은 건가요? 저는 사실 이 계약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고베어의 그 계약, 그 계약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의 연 40밀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역대 그러니까 총 액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계약을 액수가 체결했죠. 그렇죠. 센터 기준 최고액이죠? 그렇죠. 저는 그 고베어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이렇게 받을 급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올란도의 펄치와 유타의 고베어가 좀 약간 좀 비례식이 좀 성립하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타에서도 당연히 그 고베어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돈을 써야 했고, 근데 마침 그 돈을 찬스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어쩌면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고베어 대 펄츠의 이제 능력치를 뭐 절대적으로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센터가 필요한 유타에서의 어떻게 보면 최대 이제 어떻게 보면 배팅인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소스가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올랜도랑 비슷하게 FA들에게 뭔가 매력이 없는 도시거든요. 뭔가 뭔가 그 유타만이 가지고 있는 스멜이 있잖아요. 존 스타턴 칼마우트에서 이어져 왔었던 그런 뭔가 그 찝찝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매력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미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어쨌든 무조건 장기적으로 미리 묶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먼저 질러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뭐 지금 이거는 사실 셀러리 캡의 어떤 총액과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사실 예전에 뭐 고베어 정도 급의 어떤 그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특히 뭐 DPOI를 여러 번 수상을 했던 그런 독보적인 센터들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예외 없이 다 맥스급의 그 시대를 막론하고 나서 이제 뭔가 다 항상 맥스급의 그 셀러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거 받았을 때는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액수 자체가 크긴 하지만 그만큼 셀러리 캡의 총액도 굉장히 커졌다 같이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니 홍수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 측근에 의하면 루디 고베어 선수가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고베어 선수가 평소의 행실 자체가 굉장히 팀을 약간 해치는 그런 게임 밖에서, 코트 밖에서 그런 해치는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성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팀 버스라든지 비행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지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연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벌금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네. 팀 재정에 도움을 주는 선수군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지금 방송 도중에 이제
네. 주인장님이 네, 잠깐 끊기신 것 같은데 다시 접속을 하시겠죠? 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시끄러웠죠? 네. 하든이 리그 규정을 위반하면서 5만 불의 벌금을 네, 받게 됐습니다. 참 이게 그 휴스턴 자체가 개막전 자체도 이런 어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선수가 부족해서 경기가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됐는데 그렇죠. 하든이 여기다가 더해서 네, 리그 규정을 위반하는 그렇죠. 이게 참 뭔가 슈퍼스타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뉴스콘에 넣긴 했었지만 저희가 네. 또 이제 좀 이따 별도의 어떤 하든을 위한 그 작두대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저희가 심도 깊은 디스커션을 하면서 네, 그 심판의 네.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로. 네, 지금 길을 모으고 계시는군요. 뭐 그렇죠. 다른 분도 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수염을 한번 잘라봐야지.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혜 선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부에서는 브랜든 잉그램 선수가 이주혜 선수가 됐고요. 동부에서는 사보니스, 인디애나의 사보니스 선수가 선정이 됐네요. 잉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뭐 작년 시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시즌에도 올스타로 선정이 됐었는데 네. 이번 시즌에 어떤 뭐 그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TV 아나운서들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은 한 단계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야가 더 넓어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사실 프리시즌부터 이제 그 자이언 윌리엄슨과의 어떤 공존이라든지 이제 특히 지난 시즌에 자이언 윌리엄슨 사실 뛴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내에서의 어떤 공격 부분에서의 비중 관련해서 좀 뭔가 위치가 애매해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좀 했었는데 첫 경기들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실히 뭔가 잉그램 선수가 팀의 컨트롤을 좀 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보니스 선수는 제가 지금 제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지금 저희끼리 지금 그 판타지 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네. 판타지 리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유님이 사보니스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제 마일스 터너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유님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보니스랑 그 터너가 뭔가 합체를 한 것 같다. 그래서 터너에게 남은 거는 블락킹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스킬은 지금 사보니스에게 들러붙은 것 같다. 할 정도로 정말 사보니스는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보니스도 이제 잉글랜드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에 이미 올스타였는데 뭐 이미 트리플 더블도 한번 기록을 했었고 정말 그 언스타퍼블한 뭔가 그런 그 아우라를 좀 내뿜고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초반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기록들만 봐도 이주혜 선수가 선정되는 게 너무 합당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선수였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샤클락 도입 이후에 최악의 전반을 보냈던 LA 클리퍼스. 무려 51점 차 대패를 당했죠. 그렇죠. 이거는 욕먹어 마땅한데. 네. 이거는 정말 클리퍼스 구단과 잘 어울리는 그 기록이다. 이거는 무조건 클리퍼스만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팀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그런 기록을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초크됐죠, 완전히 또. 그렇죠. 이 패배 관련해서 폴 조지가 또 뭐 크리스마스 관련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뭐랄까요? 그 패배의 원흉을 마치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뭐 크리스마스를 다 각자 보내서 뭐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돌리는 식이 가야님께서 상당히 열을 받아 하셨죠. 그렇죠. 마치 유체 이탈 화법을 마치 네. 농구 선수한테 본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뭐 폴 조지의 어떤 뭐 책임 회피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뷰에서의 어떤 망언 같은 거는 뭐 처음 하는 게 아니죠.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봤었잖아요. 플레이오프 끝난 다음에도 뭐 그 데미얼 슈드 개똥샷이라고 했다가 욕 처먹고 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새롭지 않다. 클리퍼스도 뭐 새롭지 않고 폴 조지도 새롭지 않다. 그리고 경의의 박수를 보낸다 정도. 네. 이게 카와이가 빠졌다고 해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정신 상태의 문제거든요. 팀 자체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선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감독 이하 코칭 스태프 쪽의 정신머리가 이건 좀 잘못됐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또 이제 보통 전반전에 이렇게 뭐 대박 큰 이제 스코어로 점수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후반전에 어떻게든 추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었잖아요. 전반전에 이렇게 쳐발린 다음에 야, 이렇게 집에 갈 수 없다. 우리도 뭐 가족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쪽팔리 뭔가 만드니까. 당당하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문 열려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목더니까지 써가지고 뭔가 피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뭔가 최선을 다하고 끝내야 된다. 이게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잖아요. 클리퍼스는 더 큰 차이로 이제 여기서부터 더 벌어졌죠. 물론 뭐 큰 차가 벌어진 건 아니지만 1점이 더 벌어지면서 결국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더 전반적으로 문제인 똑같은 거죠. 판도가 이제 후반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 뭐 서럽게 친다는 말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바지가 3명 있지 않습니까? 파워 없는 건물에 뭐 전기 나가면 끝입니다. 그냥 퓨즈 나가면 끝이고 비상전원 없으면은 그냥 뭐 무너져 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지켜보면서 저는 물론 LA 클리퍼스에 대한 정말 악감정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뭔가 통쾌했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아무리 카와이 레너드가 스타 플레이어고 팀의 중추라고 하지만 그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51점 차를 과연 용납할 수 있는 거는 팬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미 뭐 그래서 뭐 클리퍼스가 그 한 명을 가지고 농구를 하는 팀도 아닌데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쪽이 어쨌든 뭐 본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만 어쨌든 좀 아니랬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굉장히 뭔가 시즌 초반이라 뭔가 좀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뭔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이쯤에서 위클리 뉴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학도님이 네트워크 연결 문제로 이제 나가게 돼서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마법사님이 진행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당황한 것 같은데요? 저 말입니까? 크게 당황한 것 같은데? 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코너 가기 전에 한 가지 지금 학도님 안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을 벌렸으면 제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녹화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집에 스튜디오 같은 거를 만들던가 인터넷도 안 되는 집에서 지금 뭘 하겠다고. 저희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지금 사실 이거 테이크 2 아닙니까? 들어왔습니다. 통화 나가고 다 들어왔습니까? 학도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인터넷 연결과 컴퓨터부터 좀 마련을 하시라. 그런 말로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요. 말은 끝났으니까 다음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벌써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딱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네요. 좀 급격하게 마무리하는 분위기는 좀 있었어요. 정말 행인님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악랄한 이런 것들을 내뱉기 때문에 제가 길 가다가 돌팔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얼굴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네. 언젠가는 공개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저희가 이번 시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랑방송님과 주인장이라는 코너입니다. 와. 네, 저희가 기존에는 댓글 소개를 달아주신 모든 댓글을 이제 행이님께서 행타임이란 코너로 다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 플랫폼에서 그거를 다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주인장님께서 손님을 약간 모시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죠. 베스트 댓글 위주로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열심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주인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장입니다. 이어받겠습니다. 베스트 댓글 제가 한 7명 추려서 왔습니다. 일단 이 댓글을 오랜만에 또 맞다 보니까 이 댓글 소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5년만 해보겠습니다. 아닙니까? 5년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가장 많은
네, 자유님. 댓글 선정 기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선정 기준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세계적인 정세와 흐름, 환율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을 때 이 지금 꼭 필요한 토크인 것 같다. 약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슈상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걸로 좀 선별해 봤습니다. 네. 주식 방송 아닌가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른 거야.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댓글이네요. 제가 우주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가야죠. 네. 네, 첫 번째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엄마 도로자님께서 가야근이라는 짧고 굵은 댓글을 남겨주셨고, 이근대이가 카이리 어비에게 인성 문제 있어로 했던 택도 없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택도 없는이 그렇게 유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실 거라고요? 이럴 거예요? 이게 주인장님 참고로 요 줌 플랫폼 안에서는 이렇게 지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에 대해서 택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엄마 돈을 남겨주셨고, 두 번째 손님은 반가운 레이 레오님을 뽑았습니다. 레이 레오님이 네. 뽑은 이유는 어쨌든 첫 번째는 의문의 댓글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소식이 하나 있어서 선별을 했는데요. 하나는 학도님, 주인장님, 가야님하고 댓글이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학도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뭐라고 다셨죠? 왜 부르셨는지. 네. 근데 그냥 남기다가 애기 보러 가서 깜빡하고 그냥 남겼다고.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네. 일상 속에 그렇다고 합니다. 젖은, 야. 분위기가 다운되는 게 느껴져요. 혼자 있는데도. 이게 혼자 있는데 텐션이 떨어지는 건 쉽지 않은데 이게 그리고 줌이 진짜 힘들어요. 줌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힘든 것 같고. 네, 중인 걸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네. 요거 이제 댓글 소개를 이제 여보 소주 좀 주인장님께서 갖고 와봐. 해주실 때. 어쨌든 어쨌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이 말씀하세요. 정도 해보고 행타임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때 결정을 이게 네. 줌상에서 행타임이나 이런 거를 쭉 다 읽어드리기가 진짜 힘들고 그렇죠. 이게 이제 줌상에서 저희는 이제 막 끼어들고 싶기는 한데 행여나 이제 말씀하실 때 흐름을 끊는다거나 말 끊어지는 것처럼 될까봐 이게 이게 들어가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차라리 들어와 주세요. 무풀보단 악풀이 나을 것 같아요. 주인장은 3년 50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벌죠. 농담이고. 레이레오님께서 이어가면 그 댓글 이외에도 업데이트 소식을 남겨주셨는데,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을 때 대명 리조트에서 상품 개발, 마케팅 팀장으로 계셨었죠. 오늘 내일 하시다가, 이렇게, 최근에 새벽 배송, 마켓컬리죠? 마켓컬리에 마케팅 팀장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아니 본인이 그냥 확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마켓컬리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음에 그냥 얘기해보세요. 쿠팡이겠어요? 아니면은 SSG겠어요? 야쿠르트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야쿠르트 11번가 서울우유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죠. 네. 의외로 막 이렇게 조간신문 이런 거 아닐까요? 조선일보 이런 거? 네네. 야, 이런 것도 터지는데 아까 그게 안 터져갖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안 터져갖고. 조간신문 좋았어요. 조간신문 좋았어요. 네, 좋았네요. 네. 신문을 꼭 보길 바라면서, 그래서 레이레오님께 마켓컬리 마케팅장으로 간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이직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선택. 네, 좋은 선택이셨던 것. 대면 리조트보다는 많은 성장성이 있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노레터님이 댓글 달아주셨고, 이걸 선별한 이유는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팟빵의 UX, UI가 좀 바뀌면서 하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지를 남겨주셨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남겨주셨죠. 네, 이거 감사합니다. 들으신 분들은 그 댓글을 꼭 찾아보시고, 하트를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하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잘 듣고 있어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장님. 네. 목이 타네요. 그러고 네 번째 손님은 희준 2000님이셨어요. 희준 2000님이고 응원을 두 가지를 남겨주셨는데 메시지를 하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매치 컨셉 이꼬르 가비지 라고 남겨주셨는데 크리스마스 매치를 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호수님 잘 보셨죠? 네네. 뭐 보셨나요? 네, 크리스마스 매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뭔가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그 관심만큼의 뭔가 그런 긴장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뭔가 뭐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패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NBA를 보셨잖아요. 10년, 20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보면은 항상 뭔가 좀 한 끗 아쉬운? 그렇지만 근데 뭔가 분위기 자체가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이번에도 막 그렇게 소름 끼치는 긴장감이 있었던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일정이 이미 그 전에 어쨌든 다 스케줄이 우선 확정이 된 상태에 우선 진행이 당연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시즌 중에 그러니까 올해야 어떻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한 두세 게임 만에 우선 바로 시작은 했지만 그 시즌이 보통은 11월 때쯤부터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떠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흐름들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스케줄이 반영을 못해서 반감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자유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오랜만에 댈러스가 크리스마스 매치를 했더라고요. 그쵸, 졌죠? 네. 졌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매치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린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의미이니까 그만큼 돈치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쵸. 확실히 돈치치에 대한 인기나 주목도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그리고 희준 2000님이 또 다른 두 번째 댓글은 저희가 지난주에 호수님이 말씀하셨죠. 응원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부분. 요즘에 그런 선수가 없다는 걸 공감하고 뭐 쿤보라던가 릴라드, 커리 이외에는 이렇게 지조를 지키는 친구도 없고 그러면서 요즘 하던 행보를 보면서 혀를 차고 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초대를 했고요. 네. 그 다음 손님은 엄마 드로자님인데요. 엄마 드로자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버럭이 2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 2경기 연속 패배. 역시 숫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제가 봤던 웨스트브룩의 첫 두 경기 트리플 더블은 NBA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거품 낀 트리플 더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력 자체는 쓰레기였거든요. 이거 실제 경기 마법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경기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트리플 더블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투 자체도 그렇고 경기 운영도 굉장히 엉성했고 근데 뭔가 특유의 러셀 웨스트브룩의 경기 끝나고 스탯을 까보니까 트리플 더블이 찍혀있는? 근데 경기가 자체는 정말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사실은 제가 그 두 경기를 봤습니다. 둘 다 봤는데 웨스트브룩이 제가 몸이 아픈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어울리지 못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 트리플 더블이네 이런 느낌이 받았고 어시스트도 상당히 뭔가 A 패스나 혹은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왜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을까? 이게 슛이었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느낌의 어시스트들이 기록되고 리바운드도 뭔가 공격 리바운드나 되게 정확한 순간에 잡은 게 아니라 이게 리바운드인가 펌블인가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갈 때 보면서 야투가 너무 안 좋아갖고 이 두 경기 모두 극악의 야투를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벽돌을 던지더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웨스트브룩을 덕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켈리 우브레가 있습니다. 그렇죠.
켈리 그 사람은 후레를 보면은 축구 웨스트브룩이 하잖아요. 뭔가 스나이퍼 같은 느낌이죠. 예. 그쵸. 선녀죠, 선녀. 켈리 우브레, 켈리 우브레. 네. 그 사람은 진짜, 진짜. 그만하십시오. 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죄송합니다. 저는, 전 크리스마스 매치 보면서, 생각이 든 거 하나는, 골스는 몰락인가? 골스는 탐슨의 팀이었던 것인가? 탐슨을 메꾸기 위해서 벽돌들을 데려왔나? 그 벽돌이 위긴스와 우브레였나? 이 사람 때문에 과연 사치세를 이만큼이나 내야 되는가? 등등. 온갖 잡생각이 다 생각이 났는데, 그 와중에 또 커 감독님은, 디그린이 돌아온다고 한들 나아질 게 없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은 뭘 어쩌자는 건가? 지금 안 그래도 경기장 새로 바꿔가지고 거기 지금 구단주님 그 똥줄 타고 있을 텐데, 글쎄요. 굉장히 그쵸. 미래가 조금 깜깜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매치 날. 사실 골스 경기를 저도 이제 보는데, 특유의 골스만의 농구가 이제 완전히 실종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뭐 조직력만의 문제인가, 선수만의 문제인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탐슨이 있었어도 뭔가 개인 기량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패스가 돌아가는 것들이나, 특히 수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알던 듀란트 이전의 골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해야 될 선수들도 많고, 그 다음에 새로 보강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예전의 모습들을 좀 가져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완전 동의하고요. 근데 하지만 사실 커리가 되게 안간힘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좀 짠함과 응원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두 경기 패배 이후에 시카고와 경기를 할 때는 뭐 연습할 때 그 135개인가요? 105개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105개였죠. 105개죠. 그 네네네. 연속 3점 슛을 성공하는 그 연습 과정이나, 그리고 또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정말 어떻게든 벌어지지 않으려고 진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로 승부욕이 있었던 선수였나. 오히려 다시 커리를 중심으로 조금 뭉쳐보면서 리빌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되게 짠했던 게, 커리가 이제 데미안 리가 마지막 위닝샷을 넣은 다음에 이제 결국 골든스테이트가 극적으로 그 경기를 이겼잖아요. 그 커리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골든스테이트가 언제부터 그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이겼을 때 저렇게 환호를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골스의 현실인 거죠. 그쵸.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커리가 또 그 전 경기에서 지금 뭔가 팀 내 분위기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즉각적인 승리, 1승이 꼭 필요하다라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1승을 어쨌든 클러치로 가져가면서 되게 기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골스 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카고도 마찬가지로 골스와의 게임을 반등의 기회로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근데 시카고 얘기를 좀 저희가 전혀 안 다루지만, 시카고는 어떻게 보나요? 저는 마카넨 선수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던데, 경기를 보다 보니까. 시카고 경기를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한 분이라도. 이제 좋겠습니다. 방금 명확한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팀이 명확한 한계를 가진 애들이 되게 많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저희가 항상 호들이 아니다. 막연한 한계가 있는 애들이. 뭔가 한계가 모르겠어요. 뭐였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물론 근데 저희가 아직 시즌 너무 극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한 달 정도는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뭔가 모르겠어요. 네. 과연 그 극명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비 화이트가 포인트 가드로 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과연 그 팀의 리딩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콤보 가드로서가 아니라 정말 포인트 가드로서의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웬델 카터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스몰볼 라인업에서의 센터가 될 수 있을까? 그 마크던도 저희가 생각하는 노비치가 될 수 있을까?
뭐 잭라비는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막 그 패트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지금 이제 오토 포터 주니어랑 같이 이제 휴전 시간을 반반씩 나눠 먹고 있는데 이 둘 중에 도대체 누구한테 뭔가 그 더 많은 위시지라든지 득점을 물어줘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뭔가 정리도 안 되고 뭐 테니스 팡님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그죠? 이번 시즌도 굉장히 좀 아무래도.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로스터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뭐 아마 시즌 내내 또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 오토포터 주니어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래도 워싱턴에서 있었을 때는 나름 3옵션으로서 정말 꽤나 쏠쏠한 자원이었거든요. 그리고 테디어스 형 역시도 브루클린 과거에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시카고에서는 완전한 뭐 뭐랄까 찾아볼 수도 없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거는 저는 생각하기에는 팀에 녹아들 수 있는 능력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팀의 이제 코치진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팀 와서 우선 바보가 되는 건 개인적인 멘탈로는 우선 배제하고 그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선수들을 갖고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코치와 그 스태프들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 그 두 팀이 현재는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네. 놓고 보자면, 오토포터나 테디우스 형 같은 경우는 정말 슈퍼스타 옆에 있거나 아니면 코치진들이 롤을 단순화시켜서 정확히 확실하게 부여했을 때 그거를 잘하는 선수들인 거거든요. 근데 시카고 경기를 한 번 제가 봤는데 정말 막 던집니다. 막 던지고 터프샷이고 다 터프샷 아니면은 개인 전술에 기반한 공격이기 때문에 오늘 애틀란타 경기 같은 경우는 다 패스 플레이에 캐치앤샷이 많았거든요. 그건 약속된 동선에서 나오는 과정들인데 그와 반대로 시카고는 완전히 그 개인 전술에 기반한 될 대로 되라 막슛 들어가면 오케이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호수님이 말씀하신 올 시즌 시카고도 이대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빌리 도노반 감독이 이제 팀을 맡았으니까 뭐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이제 저도 방금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전에 이제 보일러 감독이 있을 때는 색깔이 없는 건 명확했는데 어쨌든 새로 영입한 감독이 꽤나 명장에 속한 아직 완벽한 명장 반열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꽤나 플레이어들이랑 잘 융합하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때부터 잘 만들어갔던 빌리 도노반 감독인데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 보이거든요. 향후엔 변화가 있어 보이세요? 뭐 호재님? 아직은 초반이니까. 저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변화를 가져오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터의 구성 자체가 딱히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계가 보이잖아요. 저희가 딱 그냥 듣기만 해도. 굳이 NBA를 많이 보거나 깊게 알지 않더라도 그냥 이름을 들어봤을 때나 또 상성을 딱 뭔가 봤을 때는 이 팀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 우위가 있구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전술적으로서 뭔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고 뭐 감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빌리 도노반도 사실 그 짐볼렌 감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대학 농구에서 이제 그 대학의 어떤 대학 시스템적인 농구를 하다가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시즌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 시즌 감독의 영향력이 미비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팔굽혀가 크지는 않을 거다. 네. 오랜만에 시카고 얘기하니까 좀 신선하네요. 네. 네, 아마 올 시즌 마지막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다음 손님은 오랜만에 오셨는데 구루브이님. 구루브이 이렇게 보면 샌안토니오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어쨌든 그렇고 댓글을 보시면 뭐 줌이나 구글 미트 통해서 많이 공부를 거의 그걸로 보시는데 이 정도 버퍼링은 양호하시면서 들을만 했다 정도의 알려주셨고 네네. 그래서 저희 좀 힘내보라는 멘트와 함께 샌안토니오의 드로잔 3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최근에 혹시 샌안토니오 위닝샷 말씀하신 건가요?
역시 자유님은 역시나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아니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샌안토니오 드로잔이 최근에 3점슛 시도와 성공률이 꽤 좋습니다. 샌안토니오 경기를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봐요. 안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드로잔이 3점이 늘었다기보다 한 경기에서 3점을 3개 정도 기록을 했고, 지금 여전히 3점 자체는 그렇게 썩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본인도 의지적으로 게임에서 뭔가 3점을 지금 시도하려는 모습이나 좀 올 시즌에 좀 늘려가려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같은 그런 추세를 한 3년 전에도 토론토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토론토에서도 시즌 초반에 드로잔이 3점 시도 개수를 늘린다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드로잔 드디어 이제 뭔가 현 농구에 맞는 스타일로 뭔가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원상복구가 됐거든요. 시즌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번 시즌도 과연 지속이 가능한지, 이 선수의 연차나 어떤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루브님, 호주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점이 지속되지 않는 걸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네, 계속 시즌 초반에만 좀 시도를 하고, 중후반 중요한 경기일수록 습관처럼 미드레인지로 들어가는 드로잔의 플레이는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도 역시나. 그에 맞게 예상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손님은요. 네. 이게 손드는 게 이게 표시가 되는군요. 손을 좀 성의 있게 들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네네. 이게 근데 이모티콘으로 한 건데,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행이님, 죄송해요. 행이님. 행이님께서 손 드신 거는 호스트한테만 보이고요. 옆에 반응을 눌려서 박수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아마 보일 겁니다. 박수 버튼? 네, 반응.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제가 손을 들어서 멈춰준 겁니다. 행님 발언하세요.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은 우브레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3점을 던지려는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잘해야 된다. 그 정도 돈 쳐받으려면 의지뿐만 아니라 잘 넣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지금 야투율이 몇이세요? 저요? 네. 알고 물어보시는 거죠?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꼴등입니다. 네. 거의 17개인가요? 3점 17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기 때문에, 카일 코버, 코빙턴에 이어 지금 우브레로 가는 그 플로우가 살짝 두렵기는 한데, 사실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슛감이 사실은 저조할 때가 있고, 아직 3경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디그린이 돌아온다면, 말씀하세요. 순위를 몰라서 하는데 혜기님 순위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저도 제가 왜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반 정도에서 살짝 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잘은 안 보고요. 저희 다른 분께서 알려주십니다. 네, 오늘 너 어느 정도 했다. 사실은 요게 이제 판타지가 이제 한국에서 어플 다운로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다운을 해놨다가 서비스가 끊긴 다음에 제가 열받아서 한번 지웠었어요. 판타지 어플을. 네. 그 이후로 다시 못 깔아서 인터넷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 판타지를.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분께서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나면 정리를 해주세요.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보면 되잖아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습니다. 어플 대비해서 굉장히 귀찮고 손 가지고 제 손가락 누르는 거에 대한 효용이 안 나와요. 네, 판타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손님 모시고 저는 이제 첫 코너를 한번 마무리 잡을게요. 스미스팡님을 모셨습니다. 스미스팡님은
그래도 저희가 첫 시즌 처음부터 쭉 가장 열정 있는 에너지 레벨로 오셨기 때문에 또 안 모시기는 좀 그렇다. 근데 저희가 또 댓글 소개를 할 때 많은 어쨌든 축약과 요약, 스킵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스미스팡님을 픽을 했고요. 스미스팡님의 시카고와 마이애미 중심 리뷰는 빼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독백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릴라드의 오늘 경기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레이커스와의 경기요.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이전 경기의 맥컬럼과 하든의 쇼다운, 이번 경기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릴라드의 활약. 자, 포틀랜드 지금 시즌 출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픽을 했습니다. 마법사님, 처음에 대답해 주시죠. 제가 지난 방송 때도 포틀랜드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초반에 조금 약간 손발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레이커스의 경기에서 충분히 그럴 좀 자격이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전반적인 선수들의 건강함과 그리고 오늘 그 선수 이름이 뭐죠? 토렌트 선수였나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 네. 트렌트 주니어? 네. 이 선수가 폭발하는 모습들, 이런 새로운 선수들의 등장, 이런 여러 면에서 포틀랜드가 올해 저는 굉장히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감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다음은? 네. 학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릴레이로 가시죠. 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리 트렌트 주니어라든지 기존의 맥컬럼이나 릴라드의 그런 활약은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NS 칸터 선수가 영입되면서 그런 인사이드에서의 보강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선수가 작년에는 폼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너키치를 대신해서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었고 아쉬운 건 이제 너키 선수가 작년도에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제 다시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폼을 좀 더 올리면은 이 포틀랜드의 상승세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님. 저요? 네. 깜짝 놀라시는데? 사실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스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무조건 이제 2승 1패를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경기 내용이 그닥 그렇게 썩 매끄럽진 못하다. 사실 지금 맥컬럼이 굉장히 명활약을 해서 휴스턴전은 이겼고 오늘도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만약에 그렇게 미친 듯이 폭발하지 않았으면 질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지금 수비가 아직 그 조직력이 극대화되지 않은 게 아닌가. 왜냐면 코빙턴과 지금 데릭 존스 주니어가 새로 영입이 됐는데 아직 그 두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자리에 잡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나아진다면 가면 갈수록 포틀랜드가 좀 더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마오사님 기대처럼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라미크님 오랜만에 오시니까 마이크 넘겨드려야죠. 포틀랜드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또 좀 궁금합니다. 유니폼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역시 감사합니다. 참 형이어서 아쉽네요. 네. 솔직히 포틀랜드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처음 코너를 이끌다 보니까 조금 어색함과 버퍼링 또 좀 스토리 없는 플로우 없는 줏대 없는 진행 죄송하고요. 시 한번 하시죠. 시. 넘어가시죠. 네? 네. 넘어가시죠. 정말 형이어서 다행이에요. 참. 그러고, 네. 형님, 저 까먹어갖고, 잠깐만. 정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조화된, 알찬, 구성으로, 패널 분들께 미리 공유 드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인장이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랑방송님과 주인장님 코너 처음으로 진행해 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주인장님께서 USG가 높아질수록 약간 긴장감이 높아지시는 것 같아서.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코너입니다. 저희가 또 이번 시즌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코너인데, NBA 온에어 디스커션이라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패널들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최종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그 세 개의 주제를 다루면서 약간의 비슷한 형식을 취해봤었는데, 네, 오늘도 이런 형식의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슈퍼스타의 태업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제임스 하든 선수와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리컬적으로도 제임스 하든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슈퍼스타들의 태업 아닌 태업을 이제 팬분들이나 구단에서 여러 피해를 봤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님 기조 발언 먼저 해주십시오. 네, 이거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좀 살짝 말씀을 드렸었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하든의 괘씸한 행보에 대해서. 이거는 팬이든 팬이 아니든 사실 괘씸하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NBA 역사상으로 쭉 둘러보더라도 언해피했던 스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언해피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뭔가 코트 위에야 그리고 코트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와 연결이 되는 그런 정말 소름 끼치게 괘씸한 그런 케이스들이 몇몇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시켜 보면서 저희가 좀 같이 얘기를 풀어보면, 좀 저희 간에 또 어떤 그런 슈퍼스타의 어떤 애티튜드 관련해서 얘기들을 서로 공유해 보면은 좀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예전에 했던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해피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게 정말 뭔가 하든처럼 이렇게 태업성 아니면 이런 좀 노골적인 그런 케이스 연결됐었던 저희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최초의 사례는 아마 스카티 피펜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피펜 사례는 사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던 게, 저희가 호스토리에서 지난 시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더더욱이나 이제 라스트 댄스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라스트 댄스 2부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2004년도에 빈스 카터에 또 이제 엄청난 태업이 있었죠. 네. 이거는 팬이든 팬이 아니든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네, 명백한 어떤 태업성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2012년도에 드와이트 하워드 이 선수도 이제 코트 밖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름 끼치는 그런 태업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팬들의 어떤 팬들을 짜증나게 했었고, 또 사실 또 18년도에 카와이 레나드의 케이스도 있는데, 카와이는 사실 좀 아직까지도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태업성으로 뭔가 구단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또 이제 또 이 카와이의 부상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하킴 올라주원도 비슷한 부상을 한번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부상에 대한 심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 뭔가 추측은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한다고 치면 저희가 스카티 피펜, 빈스 카터, 드와이트 하워드,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제임스 하든의 이번 케이스를 명백한 태업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마법사님 하든의 이런 언해피네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저도 조널의 언해피에 상처가 있는 상태고, 모든 언해피를 좀 증오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 프로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 선수들이 이런 거액의 돈을 받는 명분과 이유는 결국에는 이 팬베이스의 어떤 팬들을 위한 어떤 성실한 자기 노력과 그런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배신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도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제가 사실 판타지에서도 하든을 뽑을 수 있는 상위 라운드에 픽을 갖고 있었음에도 일단 걸렀거든요. 지금 살짝 후회는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웃긴 거는
돌아와서 경기를 하는 걸 또 보니까 또 기량이 또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이 선수는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에 어떤 스토리 있고 뭐 있는 영화라고 봤을 때 어쨌든 선역이 있고 또 너무 모범생들만 있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종의 악역, 반대 사이드의 역할을 해줄 캐릭터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색다른 시각인 것 같고요. 자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휴스턴이 우승을 했으면 이런 하든의 뒷이야기들은 아마 뭐 한 20, 30년 후에 넷플릭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하든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갔던 지난 몇 년 동안 휴스턴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거잖아요. 뭐 그것들을 우리가 뭐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하든의 개인적인 인성을 놓고 봤을 때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의 네이밍이나 자기의 인지도나 자기가 받는 몸값이나 그다음에 NBA를 보고 있을 수많은 NBA가 만약에 꿈과 희망의 상징이라면 더더군다나 슈퍼스타로서 자기가 스스로 슈퍼스타라고 생각한다면 언행에 정말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네. 저도 자유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뭐 어쨌든 NBA 선수들이 직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페셔널한 직업인데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제 유종의 미라도 잘 거두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는데 저희도 회사 다니면서 뭐 사직서 뿌리고 나가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든이 또 언해피가 뜨더라도 팀 훈련은 참가는 해야지 이게 스트릿클럽에서 뭐 돈을 뿌리고 다닌다거나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자체를 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아쉽게 뭐 단순히 태업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하든이 더 뭔가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이거를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휴스턴은 지난 8년 동안 정말 하든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든이 휴스턴 로켓츠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고 휴스턴 로켓츠가 제임스 하든이나 선수를 위해 존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구단 전반적으로 다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고 이 선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수를 위해서 모든 조각들이 바뀌었었고 이게 단순히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도 거기 포함이 되고 뭐 단장은 뭐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주변 그 분위기가 제임스 하든 한 명만을 바라보면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하든이 뭐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그 아까 전에 자연님 언급을 하셨었지만 그리고 우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임스 하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뭐 제임스 하든의 어떤 정규 시즌에서의 어떤 그 위대한 업적들은 저희가 당연히 칭송을 해야 되고 높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가 반대로 보여줬었던 그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아쉬운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의 코트 위에서의 아쉬운 모습에 이어서 코트 밖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하든이 뭐 이번에도 스트릿 클럽 얘기가 나왔었지만 2018년도에 뭐 골든스테이트와의 어떤 매치업 이럴 때도 항상 끝나고 나서 바로 2시간 있다 클럽을 진출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또 이제 뭐 굉장히 어떤 그런 클럽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뭔가 코트 밖이나 아니면 코트 위에서의 어떤 애티튜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이지 않는 팀 프랙티스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랑 뭔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뭐 저희가 뭐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뭔가 하나의 어떤 고리 연결이 되면서 이 선수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이런 포인트로 좀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많이 아쉽죠. 네. 카이리 어빙을 데리고 계셨던 남해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주인장님 다음에 발언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동급 레벨의 비교가 안 되겠지만 왜냐면 90년대 초반에도 조던도 항상 그런 구설수들에 항상 오르내렸습니다. 뭐 그렇죠. 도박 골프를 한다더니 아니면 뭐 카지노에 간다더니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어쨌든 이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의 우선 마인드셋이 우선 좀 다르다, 잘못되었다라고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팀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래도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본인이 하고자 함이 코트 위에서 어쨌든 프로니까 코트 위에서 자신이 하고자 함에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뭐 자기가 뭐 존경을 받아야 되든 이런 거는 다 떠나서 우승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을 어쨌든 보여주고 거기서 쏟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 클럽을 가든 스틱클럽을 가든 그런 것들을 가는 그건 어쨌든 사생활이고 그리고 본인이 성공하면 개소리도 명언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거는 잘 해서 풀어내면 그거는 다 우선은 끝이 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선은 좀 더 프로답지 못했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거를 방관한 팀도 저는 그거가 당연히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뭐 저희 여기 다 패널 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다 키우겠지만 아이를 키울 때에 그냥 채찍도 안 들고 뭐 매도 안 들고 이런 것들을 그냥 과연 그냥 오냐 오냐 하고 키우는 게 과연 이 팀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과연 맞는 길인가라는 것들이 우선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팀이 먼저인가 선수가 먼저인가를 만약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팀이 먼저인데 이게 당연히 선수가 먼저인 프레임으로 지금 다 휴스턴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개소리도 명언이 된다라는 말. 와닿네요. 네. 네. 주인장님. 네. 저는 하든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든은 사실 이제부터는 하락세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호수인님이 초반에 태업의 예를 들었던 선수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빈스 카터, 피펜, 또 누구 있었죠? 드와이트 하워드. 그렇죠. 카와이 레너드 있었죠. 카와이 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다른 케이스로 볼 수 있죠. 네, 다른 케이스죠. 자, 한 명도 1인자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1인자감이 아닌 사람한테 팀은 몰빵을 해줬다기 때문에 이제부터 트레이드를 요구한다면 더 이상 몰빵의 지원과 얘를 중심으로 한 팀은 없을 거고 그러면 하든의 리더십은 실패했다라고 자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팬이 준 돈, 팬이 봐야 되는 경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는 스타는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정말 제가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롱런하는 건 타고난 스킬이나 타고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시 자기를 컨디셔닝하고 상시 자기를 갈고 닦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져가는데 이런 정신 상태와 이런 리더십으로는 사실은 1등이나 혹은 우승할 수는 없을 거고 여태까지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또 2옵션으로서 갔을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팀의 헌신적인 부분은 없을 거라서 앞으로 하든은 하락세를 거들 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든은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이전에 몇 년 동안 스타들을 붙여줬어도 스타들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크리스 폴도 그렇고 러셀 웨스트브룩도 그렇고 물론 상대방도 언해피가 떠서 간 것도 있지만 사실 트레이드에 압력을 넣었다는 설도 많기 때문에 사실 하든이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책임감 없는 리더였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뭔가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리더가 아닌 자리가 대락률이 높을 텐데 과연 팀에 헌신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할 거고 결국에는 3점을 쏘는 그냥 롤플레이어로 결론 선수 생활을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단언코 그냥 선언해 봅니다. 우승은 없다. 하든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내리시는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런 애티튜드와 자세로 물론 드와이트 하워드처럼 롤플레이어로 빈스 카터가 어느 팀에서 만약에 롤플레이어 우승을 아직 못했지만 했었나요? 못했죠. 빈스 카터도 반지가 없죠. 네, 결국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떤 팀에 속해서 갈 수는 있는데 자신이 주도해서 우승을 한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고 그래서 약간 저는 하든은 이제 하락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신뢰도 많이 잃었고 특히나 가장 예민하고 팬들이 염원했던 NBA 개막전을 연기시켰다는 건 이건 정말 스타로서 정말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이거는 리더의 자격이 1도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부터는 어떤 프랜차이즈도 사실은 쉽게 얘를 삼키지 못할 거고 삼키기에는 좀 너무 크고
그렇게 삼켜도 맛이 없을 것 같고 계륵이 돼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판타지의 스탯을 찍는 러셀 웨스트브룩보다 못한 그냥 더 못한 스탯을 찍는 더 의미 없는 스탯을 찍는 소울 없는 그런 그냥 소울 없는 아이가 될로 그냥 은퇴하지 않을까. 판타지에서는 웨스트브룩보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쵸. 둘 다 스탯을 찍는데 나는 네. 러셀 웨스트브룩은 스탯에 그래도 에너지와 소울이 있다 생각해. 왜냐하면 걔는 달라. 왜냐면 걔는 열심히 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애가 미운 거야. 애가 그냥 밉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인데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 못하는 건 어떡해 그건. 그런데 하드는 잘할 수 있어. 근데 이 새끼가 열심히 안 하고 리더십도 없고 성실하지 못하고 재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기운이 우승으로 갈 수가 없어. 운칠기삼이라고 가야 되거든 이게. 근데 얘 못 가. 얘는 안 되래야. 딱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딱 이제 아웃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3점 쏘고 뭐 스텝백 하고 하다가 좋은 기술이었다 이러면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열변을 펴네. 어쨌든. 네. 확실히 그 주인장님께서는 본인의 의견과 생각을 말씀하실 때가 가장 멋지신 것 같습니다. 남의 댓글 읽는 거는 이렇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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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행인님만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남았나요? 네. 저는 최근에 사실은 ESPN에서 하든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아까 호수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줬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기사거든요. 저는 구단에서의 그렇게 방치한 것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더 집단보다 개인이 중요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이런 케이스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앞으로 볼 루키들이나 또는 나오게 될 슈퍼스타들도 사실은, 뒷 배경을 보면은 이런 인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행실들을 가진 선수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바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사실은 하드는, 계속해서 이적을 원했었고, 또 이 팀에 남아있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막상 돌아와서는 또 농구 자체는 또 잘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구 선수는 또 농구만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선수들이 많은 돈을 받고 굉장히 우상이 되고, 향후 장래 희망으로서의 표본처럼 이렇게 우대되는, 것도 있지만, 과연 그런 도덕적인 잣대나 이런 것들을 갖다 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되고, 하든과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연관되고 있는 게 또 필라델피아 아니겠습니까? 오늘 데르모리 사장님께서 또 벌금도 먹으셨던데, 트위터에 사진 한 장 올리셨다고. 게다가 지난번에 버틀러가 나갈 때 시몬스가 자기의 재계약을 걸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거를 보면서 사실은 씁쓸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정말 다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구단들 입장에서야, 큰 흐름인 팬들의 그거를 듣겠지만, 또 이런 선수가 우승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향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집단에서 개인보다는 조금 더, 그 집단 자체가 좀 중요시 돼야 되는 풍토가 조금 정착이 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또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또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또 조금은 안타깝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런 행태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네. 그럼 행님 그러면은 이 모든 원인은 르브론이다. 네? 갑자기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다. 그럴 수밖에 아, 없다. 그렇게 만들었기 저는 때문에. 좋은 표본이 되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들과 차이가 있다면, 르브론은 우승을 가져다 줬고, 나머지 아류들은 우승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르브론도 우승을 못 가져다 줬다라고 한다면 하드네로. 사장이 되겠죠. 그치. 네. 그렇지. 자, 하지만 우승을 가져다 줬느냐 못했느냐,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못 만들어냈느냐의 차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는 이상이네. 못할 것 같아. 절대 못해. 절대. 호수님 뭐 더 첨언하실 거 있으세요? 뭐, 마지막으로 뭐 말씀을 더 드린다기보다는 방금 이제 주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르브론 제임스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뭐 선수들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저는 르브론 제임스와 하든의 다른 거는 제임스 하든은 그냥 지금 트레이닝 캠프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첫날부터 참석을 안 했었고 와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행동 중에 하나가 팀에 있는 루키한테 볼을 던졌다. 이게 기사에 떴던 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시즌 개막 전은 지금 뭐 저희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관련 리그의 사무국의 규정을 어겨서 경기 자체가 아예 물론 하드는 그죠. 혼자만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본인이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전에 뭐 20년이 넘어간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도 간간히 라트레스 프레이리즈 감독의 목조론 이런 얘기를 아직도 간간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20년이 지나서 어떤 특정 선수의 어떤 기행이라든지 아니면 애티튜드 관련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저는 반드시 하든이 이번 시즌에 행했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모범 케이스는 아니지만 모범이 되지 않는 케이스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단과 선수들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구단들이 요새 아까 행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쭐하거나 이러지 않는 뭔가 그런 반대적인 어떤 모범 케이스 남겨서 저희가 앞으로는 뭔가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서 NFP든 뭐든지 간에 프로잖아요. 프로고 어쨌든 연간 40밀리언이 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액수를 받는 선수라면은 적어도 트레이닝 캠프에 제때 참석을 하고 적어도 뭔가 경기 자체가 리그 전체적인 스케줄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리그가 규정을 만들었으면 어쨌든 그 규정에 준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추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반대적인 케이스로 뭔가 저희도 방송도 뭔가 이런 얘기를 더 하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역사에 남을 그런 케이스로 남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쪼로 제임스 하든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수들도 조금 더 모범적인 행태로 이 리그에 좀 프로페셔널하게 임하는 선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슈퍼스타의 태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좀 다뤄봤고요. 오늘 준비한 코너는 이 코너를 마지막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첫 번째 방송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자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점점 합을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안경은 코주부 안경인가요? 계속 내려오네요? 이게 계속 내려오네요, 이게. 거기 기름이 많아서. 네. 머법사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혹시 더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더 하시고 싶었던 말씀 있으신가요? 원래도 좀 치고 들어가기 힘들어 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더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소리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하면서 느끼는 것보다는. 그리고 워싱턴이 빨리 감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의 선전, 이번 주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법사님. 주인장님. 네. 마법사님 팀 바꿀 생각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워싱턴 응원하려고. 저분 어차피 좋아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지금. 네가 어떻게 알아? 주인장님.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댓글을 좀 더 열심히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약간, 네. 사랑방에 모시는데 좀 더 준비된 모습을 가져주시면. 그러니까요. 이거를, 사랑바를 냉방으로 모셔갖고 제가, 약간 제가. 그러니까요. 네. 온돌방에 그렇습니다. 불을 안 지피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요. 조금 제가 좀, 아궁창이 아니야. 뭐지? 아궁이야, 아궁이. 아궁이에다가. 네. 뭘 생각하는 겁니까? 네. 네, 아궁이와 시궁창을 둘 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다시, 다음 주에는 좀 하고, 경고를 한번 더 받으면, 바로 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주인자님. 네. 네네네. 잘리는 행인님. 것도 답이죠, 잘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저희의 주인장이십니다. 행인님. 태요. 네. 말씀하세요, 행인님. 뭐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한테 뭐를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저를 부르시고 들어오는 오디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네네. 네.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그냥 마무리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죠? 그 행인님 혹시 얼굴을 좀 비춰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추후에도 없습니다. 예. 이게 사실 얼굴을 저만 안 하네요. 네, 이게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사실 행인님한테 버퍼링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가요? 네. 저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는데, 네. 행타임을 없애실 거면 확실하게 없애주시고, 네. 아니면 뭐, 시간부로 하실 거면은 뭔가를 좀 해주시고,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전 사실 행타임, 고지 없이 잘린 느낌이긴 했는데. 아쉬운 거야. 좀 시원섭섭했습니다. 저는 주인장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조금 공지를 조금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방송 때는 조금, 그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한 세팅을 조금만, 조금 신경 쓰셔서 했으면 좋겠다. 네. 삐졌어. 이거 행인 삐졌어요. 아닙니다. 행타임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저는 사실 좀 너무 편하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네. 주인장님 뭐 끼어드시려고 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또 약간 사실 행타임이 메인이고 약간 올해도 버블처럼 약간 요때만 코너를 저한테 약간 제가 하는 게 없다 보니까 패스해 준 것 같은데 그걸 또 제가 우브레처럼 날려버렸으니까 약간 민망하네요. 그래서 네, 어쨌든 행타임에 먹칠은 안 하게 일단 이 코로나 준 타임에서만 살짝 좀 잘 좀 엉껐습니다. 저 진짜 장난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냥 할 말 없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네. 방송 빨리 끝내주세요, 자게. 지금 12시 다 돼갑니다, 12시.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말 많이 한다고. 오늘도 유스지가 많으셨나요? 오늘 적었는데, 저번 주보다. 저도 생각보다 방송 때보다 굉장히 오디오를 줄였는데, 지난번에도 혼났거든요. 네. 자는데 시끄럽다고? 네. 지금 와이프와의 주권 다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요? 네.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봄을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겨울도 참 아름답다.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만에 와주신 나메크이님 다음 주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을 한번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제발 만날 수 있길 우선은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게 좀 실제로 저희가 얼굴 보고 우리 스튜디오에서 같이 하던 것보다는 조금 솔직히 어색한 건 사실이네요. 맞아요. 렉도 좀 있고, 이게 얼굴 보고, 눈 보고, 이렇게 티키타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시국이다만큼, 저희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려는 것도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잘 알아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뭔가 좀 뿌듯한 숙제를 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해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또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예상한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컴퓨터 오류도 있어갖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행님 그 행타임도 공지 못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호수님과 급작스럽게 급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다음번에는 또 기분 안 상하게 저희가 좀 잘 하겠습니다, 행님. 예. 10분 반영해 주신다니 참으로 기쁘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장난이었다.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NBA 온에어 시즌 6 두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The Los Angeles Lakers are the NBA's 2019-20 champions. NBA